지금부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이경재 실장님의 개회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수산부 R&D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이경재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의 마지막 순서인 해양수산부 R&D 사업 설명회를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저희 해양수산부 사업 설명회는 2022년도 해양수산부 R&D 정책 방향,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 사업에 대한 안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 안내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해양수산부 R&D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과 김인경 과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김인경입니다. 2022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해양수산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2022년도 해양수산부 R&D 정책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해양수산 분야 R&D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22년도 신규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신청 방법 및 기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2022년도 해양수산 R&D 중점 정책 방향입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 R&D 예상 투자 규모는 8,529억 원으로 2021년 7,825억 원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해양수산 R&D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정부 전체 R&D 예산의 약 2.9% 수준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5년 단위 법정 계획인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5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를 실시합니다.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개발 등 5개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스마트 항만 구축, 자율 운항 선박, 디지털 양식 등 전통적인 해양수산 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신규 사업 8개, 계속 사업 12개에 총 1,022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한국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해양 에너지 생산, 친환경 선박 개발, 해양 바이오 소재 개발 및 국산화 등을 위한 신규 사업 11개, 계속 사업 19개에 총 1,638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사회 문제 해결 기술 개발입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 흡수형 해안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신규 사업 9개, 계속 사업 16개에 총 1,3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글로벌 해양수산 이슈에 대한 협력 확대를 위하여 차세대 쇠빙 연구선 건조, 인도양 한미 공동연구 등 신규 사업 6개와 계속 사업 2개에 총 34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분야입니다. 해양수산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을 위해 수산식품산업 맞춤형 기술개발, 기술 사업화 지원 등 2개 사업과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스케일업 등 3개 사업에 총 292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상 투자 분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각 분야별 신규 과제에 대한 세부 설명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경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36개 2022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기획실 서경석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서경석입니다. 지금 방금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들만 오늘 45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들만 36개가 됩니다. 그 사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인경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5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 관한 사업들은 주로 스마트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용어로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표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표는 그 해당되는 분야별로 신규 사업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 표는 맨 왼쪽에 사업명이 써 있고요. 그 각각의 사업명 다음에 과제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년도의 예산으로 신규 확보한 예산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사업 기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 각각의 과제 또는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 팀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설명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각각의 담당 팀에 문의를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본 사업명에 보시면 과제가 몇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 해운항만 운송기업 간 물류연계 최적화 서비스 개발이라는 사업을 보면 3개의 과제가 나열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과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은 각각 과제별로 공고가 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 공고가 나가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과제 제안서라고 해서 RFP라고 하는 부분이 3개가 별도로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에 관한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본 사업을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만 내 그 환적 화물 자동 운송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은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제의 내용을 보시면 컨테이너 터미널 간 환적 화물 자동 운송을 위한 셔틀, 이적재, 군안 장치 및 통합 운영 기술 개발을 하는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3년간, 그러니까 올해부터 3년간 1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확보한 예산은 2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은 타이어형 항만 크레인 적용 자동화 및 안전 모듈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서 개발을 원하는 내용은 컨테이너 정밀 스프레딩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 장비 핵심 부품의 국산화 개발, 그리고 최적 야드 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해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과제는 4년간 1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지금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금액은 3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율협력 주행 기반 화물 운송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이라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인프라 운영 통합 화물 이송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는 거고요. 핵심 기술을 설계하거나 관련해서 인프라 핵심 기술을 설계하거나, 그 다음에 항만 내에서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설계하는 내용으로 과제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년간 사업 기간에 280억 원 정도가 총 투입될 예정이고요. 현재 올해 확보한 예산은 21억 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해운항만 운송 기업 간 물류 연계 최적화 서비스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아까 처음에 표를 설명을 드렸듯이 3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 공고가 따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가 따로따로 모집이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항만 물류 체인 디지털 인프라 기반 기술 개발이고요. 두 번째 게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물류 연계 최적화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이고요. 과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게 해상 항만 육상 물류 최적화 서비스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인데요. 이 세 개의 과제가 별도로 공고가 나긴 하지만 사실은 한 개의 사업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과제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추후에도 관리 과정에서 요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실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이 과제는 공고가 진행 중이니까 자세한 사항들은 공고문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사업 내용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로 과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시뮬레이션 평가 기술 개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실해역 성능 검증 기반 기술 개발이라는 두 개의 과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도 지금 현재 공고 중이라서 자세한 사항들은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시뮬레이션 평가 기술 개발은 4년 과제에 총 사업비가 177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실해역 성능 검증 기반 기술 개발은
이것도 4년간 88억 원 정도, 89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번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이라고 해서 흔히 KPS라고 해서 보도자료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그 위성 항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시스템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여러 부처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인데요. 현재 관련해서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고는 올리지 못했고요. 관련한 사업은 14년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는 것만 그 6,90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4개의 과제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관련한 부분들은 나중에 그 부처 간 협의가 다 끝나면 일부 조정도 될 수 있고 사업비도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들 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웹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면 공고가 날 때 바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7번째입니다.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올해 시작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미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된 사업으로서 일부 과제 하나만 올해 공고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제가 AI 기반 어선 안전 설계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이라는 과제고요. 연안 어선 표준 모듈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AI 기반으로 어선 설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어선 설계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는 거, 이렇게 그런 내용들로 과제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도 지금 공고가 진행 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공고문을 참고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수식 디지털 양식 혁신 기술 개발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육상 유수식 넙치 양식장에 실시간 생물 및 환경 정보를 수집, 분석 그리고 활용하는 기술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개의 과제로 구성이 돼 있고요. 하나는 유수식 스마트 양식 시스템 개발이라고 해서 양식 기자재 그리고 ICT 기자재 등의 디지털 양식 시스템을 표준을 만드는 그런 연구고요. 2번째 거는 빅데이터 기반 양식 생산성 향상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성장 단계별로 영양 요구량을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각각의 과제별로 5년간 연구 기간에 각각 연구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산업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현장 맞춤형으로 디지털 육종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수산 종자 품질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량 종자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사업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는 2개의 과제로 분리가 돼서 공고가 나갈 겁니다. 이미 참 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수산종자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다른 거 하나는 수산종자의 크기, 색상, 체형, 질병 등 이런 검증 항목이나 이런 지표들을 표준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산종자 검인증 기술 개발, 이렇게 2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 파트인데요. 여기는 그 상용화라고 하는 부분의 키워드로 해서 사업들을 묶어놨습니다.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아까하고 동일한데요. 기본적으로 표에 보시면 사업명하고 과제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연도에 확보한 예산, 사업기간 그리고 이 각각의 과제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담당 팀의 명칭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간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팀에다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사업 안에 과제가 여러 개가 나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표에서 보셔서 여러 개로 나눠 있는 거는 공고가 각각 따로따로 과제가 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본 사업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 해양 에너지 연계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이 과제는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이제 공고가 이미 진행 중이고요. 관련해서는 그 파력 및 풍력 등 해상 에너지를 활용해서 고정식 해양 플랜트 수전회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4년간 사업비를 가지고 총 사업비가 218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될 예정인데요. 올해 확보한 예산은 31억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인데요. 본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같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었고요. 관련된 사업의 내용이 지금 산업부하고 같이 조금 협의 중인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로 아직 공고까지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관련된 내용은 친환경 선박의 글로벌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한 원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실증 그리고 국제 표준화 이런 부분까지를 같이 포함하는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슬라이드 상으로 4개 정도로 과제가 구분이 돼 있지만 관련한 내용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산업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슬라이드 상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중소선박 보급용 온실가스 저감 장치를 개발하는 겁니다. 중소선박이라고 얘기하면 20톤급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착형 건식 온실가스 PM이라고도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CO2 저감 장치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본 내용은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돼 있고요. 5년간 202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요. 지금 올해 확보한 예산은 33억 6천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기반 소형 수소 추진 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공고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소형 선박 안전 환경 기준 절차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수소 추진 선박 육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과제를 구성하도록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5년간이고요. 1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올해 확보한 예산은 23억 5,2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내항 선박 연료 전환 및 효율 향상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소형 레저 어선 관련한 부분 그리고 관련된 기자재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2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은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어떤 개념을 설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과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건은 액화 수소 탱크 국산화 기본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액화 수소 기반 레저 어선 개발 이렇게 2개로 쪼개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구 기간은 지금 5년간이고요. 투입되는 예산은 과제별로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 개발은 150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레저 어선 개발은 202억 원 정도가 5년간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양 바이오 전략 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이거는 공고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19년부터 시작된 계속 사업이고요. 그 중에서 일부만 자유공모의 형태로 공고를 합니다. 자유공모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린 부분은 지정공모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 지정공모는 연구의 내용 그리고 사업의 목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까지를 자세하게 기술을 한 부분을 지정공모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자유공모라 그래서 크게 분야 정도만 나눠놓고 나머지의 내용이나 그리고 연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연구진들께서 따로 꾸미시면 되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자유공모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자유공모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으로 해양바이오 전략 소재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그 1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딱 1년씩 과제를 이제 끊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신규로 14개 정도를 선정할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량 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해양 생물을 배양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전략 소재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 개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과제라면 어떤 과제든지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상으로는 2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3억 원 이내로 해서 신규 5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 3개 그리고 위에 거 14개 밑에 거는 5개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다라는 걸 보시고 그리고 지금 공고가 진행 중이니까 관련된 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수산 바이오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바이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기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해양수산 분야만의 바이오 데이터를 따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해양수산 바이오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해당하는 사업이고요. 관련해서는 지금 총 5년간 83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년도 확보한 예산은 5억 원이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도 공고 중입니다. 다음으로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 개발인데요. 지금 이 사업도 지금 공고 중이긴 하고요. 관련해 가지고는 3개의 큰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고문이 따로따로 붙을 거고요. 관련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국산화 타깃 산업소재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이 과제에는 저희들이 그 자유공모 과제로 지원을 하는데 분야를 한 6개 정도로 구분을 해놨어요. 공고문에 보시면. 그래서 그 분야에 해당하는 6개의 자유공모 과제를 뽑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메탄 자화균을 이용한 바이오 산업 소재 생산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지정 공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국산화 타겟 산업 소재 기술 개발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건 지정 공모고 내용이나 관련된 성과 목표가 제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연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석유화학 소재 대체 친환경 해양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 공모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것들을 기술 개발을 해라라고 하는 정부의 목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도 지금 이미 공고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활용되는 해양수산 부산물을 바이오 소재화하는 내용으로 과제가 꾸며집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연도에 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총 6년간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공고문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 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21년도 그래서 작년이죠. 이미 작년에 시작했던 사업이고 자유공모 형태로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올해는 자유공모 과제로 3개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 신산업 핵심 기자재를 설계하거나 시제품 제작하거나 인증, 실증 그리고 국산화를 위한 어떤 기술 개발의 내용들을 포함하셔서 과제를 구성하시면 되고요. 관련해서는 올해 15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저 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 개발입니다. 현재 이 사업도 공고 중이고요. 이 내용은 민관 연 합동으로 해서 해저 공간을 창출하고 활용을 위한 설계 기술, 시공 기술, 운영 관리 기술 개발하고 실증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년간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311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올해 확보된 금액은 33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해양치유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이고요. 현재 이 사업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해양 치유 자원별 특성에 따른 관리 기준을 개발하는 내용, 그 다음에 상용화하기 위해서 연료를 표준화해야 되는데 그걸 표준화하는 기술, 그 다음에 치유 자원의 생애 주기 안전관리 기술 개발이라는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5년간 135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 올해 연도에 확보한 예산은 24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이니까 공고문을 좀 더 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을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양 레저 장비 및 안전 기술 개발입니다. 이것은 그 보급형 요트 설계 그리고 제작 기술 개발의 내용, 그 다음에 수중 다이버 활동 안전 지원에 관한 내용들로 과제를 구성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그 공고가 진행 중이라서 자세한 사항들은 공고문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5년간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고 현재 20억 원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 개발 연구라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700마력급의 연안 선박 LPG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구를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 기간은 3년간이고요. 1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인데 올해 확보한 예산은 18억 7,500만 원입니다.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추후 공고를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국민 체감형 사회문제 해결 기술 개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모아놨는데요.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이나 이런 기술들이 모여 있습니다. 현재 표를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표를 보시는 방법하고 동일하니까 제가 이 방법을 다시 설명드리진 않고요. 맨 오른쪽에 그러니까 과제나 공고난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맨 오른쪽에 담당 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 확인을 하시면 자세한 사항들을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양 조성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인데 국가 블루카본 신규 탄소 흡수원을 발굴하고 증진하고 산정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 그리고 탄소 흡수형 연안 및 기후 리스크 대응 해안 조성 기술 개발하는 이런 내용으로 과제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사업 기간은 5년 동안에 4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올해 확보한 예산은 58억 원입니다.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업은 해양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의 내용인데요. 해양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화되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핵심 기술 및 모듈을 개발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를 원스텝으로 해상에서 처리하는 시스템까지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은 5년 동안 1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확보한 예산은 18억 3,700만 원입니다.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관리 기술 개발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공고가 진행 중이고요. 미세 플라스틱의 해양 유입, 그리고 해양 환경 중의 거동, 생태계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 유입 발생 및 환경 거동 연구라고 하는 과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 보호 기준을 마련을 위한 위해성 평가라고 하는 과제가 있고, 세 번째 게 미세 플라스틱 현안 해결 기술이라 그래서 발포스틸렌 부표의 대체 소재 개발을 통해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고문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양 유해물질 오염원 추적 기법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도 공고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해양 내 유해물질의 그 오염원을 추적을 위해서 화학적인 지문 기술이나 육상 및 해양 오염원 부하량을 추정하는 이런 기술 개발의 내용들이 본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5년간 26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지만 지금 현재 올해까지 확보한 예산은 38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양 공간 디지털 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해양 공간 통합 관리 및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가지고 입체적인 통합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공고가 진행 중이니까 공고문을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 첫 번째 거는 해양 디지털 트윈 구축 및 활용 기반 기술 연구라고 하는 과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해양 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맞춤형 해양 예측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기술 개발이라는 내용으로 과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 개의 과제가 별도의 과제 제안서가 붙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천리안 2비호 산출물 정확도 향상이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여기는 국제 수준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들의 내용들을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5년간 사업에 18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될 계획인데 현재 올해 연도에만 배정된 예산은 33억 6,600만 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을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기반 해저면 특성 분류 기술 개발인데요. 현재 이 사업도 공고가 진행 중이고요.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 가지고 초정밀 해저면 특성을 분류하고 피복 정보 생성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요. 해저면 피복도 제작하는 내용들도 본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안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서 과제 제안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5년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2억 원 정도를 배정할 예정인데 22년에 확보된 예산은 23억 2,500만 원입니다.
공고문을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해적 광물자원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도 공고가 진행 중이고요. 과제 사업의 내용은 인도양 해저 열수광산 개발 유망광구를 선정하고 서태평양 해저선 고코발트 왕감각 자원 개발 유망광구 선정을 통해서 핵심 금속 자원을 확보하는 걸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7년간 4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올해 년도 확보한 예산은 38억 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업 현장의 현안 해결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도 공고가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은 원래 계속 사업입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아까 자유공모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특별한 주제에 관한 영역만 있고 자세한 내용들을 규정하지 않은 그런 자유공모 형태로 공고를 하게 되겠고요. 3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하고 있는 다시마, 홍합, 피조개 그리고 기타 해조류 품목에 관한 부분으로 해서 양식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 개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본인들이 하신다 그러면 거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유공모 과제에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년도 확보된 예산은 1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 공정기술 개발인데요. 이 사업은 한 개의 과제로 구성이 돼 있고 해상풍력 단지 내에 최적 양식장 모델 기준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내용 조정이 좀 덜 끝난 것 같습니다. 아직 공고가 아직 나지는 않았고요. 곧 공고가 날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4년간 1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올해 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금액은 24억 원 정도입니다. 극지 해양 환경 및 해저 조사 연구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도 작년에 이미 시작한 사업인데요. 자유 공모 과제 1개 과제 그리고 지정 공모 과제 1개 과제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극지 오픈 이노베이션 과제라고 하는 그 과제고요. 여기는 자유 공모로 하나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고 2년간 총 사업비 3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스의 해양 보호구역의 보존 조치 이행에 따른 생태계 변화 연구라고 하는 지정 공모 과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2개가 나가니까 그 부분은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세라믹계 융합 소재 활용 해양 인공 구조물 개발 연구라는 건데요. 이것은 갯녹음 현상 발생 지역인 연안 생태계 복원용 세라믹계 하이브리드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양 인공 구조물 제작 및 적용 기술을 확립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1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공고문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관심 있으시면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입니다. 이제 4번째 파트인데요. 여기는 글로벌 관련한 부분에 이슈들이 있는 내용들을 사업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표를 보시는 방식은 아까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차세대 쉐빙 연구선 건조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도 공고가 진행 중이고요. 관련해서는 차세대 쉐빙 연구선을 위한 최적 선박 개념 설계 그리고 연구 시설 장비 구축 계획 등을 포함해서 연구 계획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총 5년간 2,774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올해 년도에 우선 시작하는 예산은 33억 5천만 원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서태평양 온난화 및 태풍 발생 연구에 관한 사업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이미 공고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소용돌이 저염수 해역 조사선 해양 로봇 조사 그리고 해양 대기 결합 태풍 예측 모델링 개선 연구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내용이고요.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5년간 2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돼 있고요. 현재 올해 확보된 예산은 26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양 한미 공동 관측 및 연구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서인도양 열대 용승 해역 관련한 부분의 연구를 한미 공동으로 관측하고 북태평양의 기후 예측력을 향상시키자는 목적으로 설계가 된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지금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이니까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5년간 144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응 변화 연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도 지금 공고가 진행 중인데요. 총 4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별개의 그 공고문이 따로따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구조와 기능 변화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변화 예측 모델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과제는 4개의 과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 공모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해양 기후 변화와 생지화학적 과정 변화 진단 예측 연구라고 하는 하나의 과제, 그리고 해양 생태계 구조의 기능 변동 특성 연구 관련된 과제 하나,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생물종의 생리 생태 반응 연구 관련된 과제 하나, 그 다음에 동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생물 생산력 전기 변동을 분석하는 그런 과제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 기후 변화 진단 및 장기 전망 연구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이 사업도 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2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월파 정량 관측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과제 하나, 그 다음에 해양 기후 변화 통합 관측 장기 전망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2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련된 사업은 2026년까지 5년간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공고되는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 기술 개발입니다. 현재 이것도 공고가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은 4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력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3번째는 한 인도네시아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그 다음에 4번째는 한 페루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5번째 마지막 파트인데요. 그 민간의 연구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자유공모 형태로 되는 과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표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선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업은 수산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인데,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지원해 왔었던 시그랜트 사업이 올해 신규 년도로 다시 공고가 나가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랜트 사업을 공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시그랜트 사업의 내용 중에 2개의 과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공모의 형태로 해서 경기, 충청, 전남 이런 지역에 있는 센터들을 지정하고 현안 발굴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시그랜트 사업처럼 진행하는 자유공모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거 하나는 한 곳의 시그랜트로 해결하기 좀 어려운 그런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전국 단위의 현안 해결 연구라고 하는 자유공모 사업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과제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공고가 지금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공고문을 참고하시되 일종의 자유공모 형태로 공고가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째는 해양수산기술 창업 스케일업 사업이고요. 본 사업도 이미 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2개의 큰 꼭지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자유공모 형태가 돼 있는데, 우선 기술 창업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과제는 3개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민간인 투자가 이미 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창업한 지 한 7년 정도 이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3개의 자유공모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째는 유망기술 스케일업이라 그래가지고 기개발한 우수 기술을 사업화 기술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과제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정도를 자유공모 과제로 선정을 하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셔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산업 맞춤형 기술 개발인데요. 본 사업은 자유공모 형태로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는 4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산물 유래 고시형 건강 기능성 식품 및 기능성 표시 식품을 개발하는 과제가 있고, 관련해서는 1개의 자유공모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 3개 정도, 그 다음에 3번째로 수산물 포장 분야에서 3개 정도, 그 다음에 수산식품 품질 향상 분야에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자유공모 과제를 총 10개 정도를 본 사업에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미 공고문이 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이제 공고가 이것도 진행 중이고요. 자유공모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선 첫 번째로 내수 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해외 시장 진출 및 확대라고 하는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들이 기술의 시장을 창출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거나 진출할 때 그때 필요한 기술 개발이 있을 경우에 그때 이 과제를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 총 45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신규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 그 신규 과제의 공고에 관한 부분은 저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웹사이트라는 이름에 익숙하실 텐데 그 웹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거기에 공고문이 떠 있을 거고요. 관련해서 신규 과제에 접수를 하실 때는 해양수산 R&D 지식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슬라이드 그림에 보여주시는 대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부분, 하단에 있는 부분에서 클릭하시면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사업 설명의 자료 같은 것은 저희 그 우리원 웹사이트에 저희가 따로 등록을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나 사업 공고문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이 설명의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경석 실장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것으로써 해양수산부 2022년도 R&D 투자 방향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내용이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를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원 누리집 www.kimst.re.kr에 홈페이지에 있는 Q&A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서경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담당 부서로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해양수산부 R&D 신규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도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2022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통해 올해의 정부 R&D 사업의 부처별 투자 방향과 신규 사업, 신규 과제의 지원 방법 등 연구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기대하셨던 정보도 많이 얻으셨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 다운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놓치신 설명회가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재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며 소통할 수 있는 부처 합동 설명회가 열리길 기대하며 이것으로 2022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공조달 연계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사회 성장을 도모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한 성과가 막상 실제 집행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장 동력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개발한 성과가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기획하는 공공조달 연계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혁신 성장 동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룬 경우 새로운 시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의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렇게 신시장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분야 간 융합을 돕는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회 문제 해결처럼 공공성은 높지만 시장성은 낮아 민간이 주도하여 개발하기 어려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초기 시장을 마련하고 판로를 지원하고자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원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공공조달 연계를 통해 초기 시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세울 수 있도록 돕죠. 외국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죠. 유럽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사업화를 돕기 위해 PC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CP란 공공구매를 활용해 상업화 전에 조달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혁신물자를 공공조달하는 PPI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정부기관이 최초 구매자 역할을 통해 상용화를 돕는 테스트베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이 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기관 간 협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공공조달 협의의 원활한 지원도 필요하죠. 다음은 예산 집행 절차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출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문기관 간의 협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협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과제를 공고합니다. 공고안을 확정하고 RFP 내용을 공고하지요. 기술 성숙도 등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 과제를 선정합니다. 평가위원회와 전담기관이 조달청과 수요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품질과 수요처의 요구 규격 등을 중심으로 최종 평가를 진행합니다. 조달청 구매를 통해 공공서비스 기관 현장 적용을 실시하고 우수 조달 품목을 등록하고 추진합니다. 과학기술로 모두가 꿈꾸는 국민 행복과 안전을 실현합니다.